안녕하세요. 마음을 분석하는 남자, 마음 분석가 선생 에녹입니다. 여기는 산동성 청도입니다. 제가 여기 그 산동성 칭다오에 중국에 온 지는 15년이 됐고요. 뭐죠? 단동, 쿤밍, 웨이하이, 칭다오 뭐 이렇게 흘러오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이 심리 상담을 한국에서부터 해서 지금까지 한 20년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중국에서까지 제가 심리 상담을 할 줄 몰랐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됐어요. 근데 지금 어쨌든 중국에서는 지금 15년이 흘렀잖아요. 근데 여기 중국에서 한국 사람이 심리 상담을 하는 경우를 잘 못 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성마다 이렇게 한 분씩 계실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 분석가 전문가 양성 최고과정 교육을 이제 중국 전 지역을 다니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수소문을 하죠. 혹시 한 분이 계시지 않나? 근데 상해 쪽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한 5년 좌우 이렇게 되시더라고요. 15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이 중국이 아무리 이렇게 큰데, 이게 큰 중국 땅에 15년 동안 한국 사람으로서 심리 상담을 해오고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라는 거. 뭐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많이 외로워서 그래요. 외로워서. 정말 외로워요. 뭐 문화도 그렇고 뭐 언어도 그렇고 뭐 익숙치도 않고. 저는 사실 중국 음식을 잘 못 먹어요. 뭐 제 와이프는 중국 음식을 먹는 걸 아주 귀신같이 먹는데, 저는 귀신같이 못 먹어요. 그 샹차이 그 냄새도, 고수 있잖아요. 그 냄새도 굉장히 싫고. 근데 제 와이프는 엄청 잘 먹어요. 아주 귀신같이 잘 먹어요. 그래서 저 혼자 그 15년을 이렇게 지내오는데, 사실 저는 파트너도 없어요. 그냥 혼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저는 제자를 많이 양육을 하고, 또 제자들과 같이 이제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또 제자들은 또 배우면 또 뿔뿔이 다 흩어지고 하니까 결국은 이제 혼자 남게 되더라고요. 또 혼자 이끌어 나가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정말 외로워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근데 이제 유튜브를 알게 되고 또 뭐 몇 년 안 되는데, 중국에 있으면 뭐 유튜브라든가 뭐 카카오톡이라든가 뭐 다음이라든가 다 막아놓으니까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뭐 VPN을 이제 유료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지만은, 아무튼 그래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저도 이제 이 심리 상담 일을 하고 있지만 외롭다라는 거예요. 외로워서 아주 미칠 지경인데, 상담사가 미치면 안 되죠. 어쨌든 이렇게 지내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이제 제 친구하고 아주 이제 불알 친구, 뭐 어디 고한 친구라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 친구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무 외롭다고. 근데 그 친구 이야기 들으면서 막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근데 저는 이제 심리 상담을 하면서 이제 부부 상담을 꽤 많이 해요. 한 달에 심심치 않게 이제 3커플, 5커플 이제 꾸준히 이렇게 하는데, 제가 물어봐요. 그 부부들한테 왜 결혼했냐고,
물어보면 뭐 사랑해서요, 운명 같아서요, 뭐 하여튼 이제 뭐내 이상형이라서요,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뭐 틀린 답은 아니지만 정답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정답은 뭐냐면 외로워서요. 외로워서. 사람은 외로우면 이성이 끌리고 또 그 이성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외롭기 때문에. 외롭지 않으면 결혼을 하지 않아요. 결혼 혼자 사시는 분들 보세요. 외롭지 않으면 혼자도 아주 되게 즐겁게 살아요. 근데 혼자 사시는 분들 중에서 외로우신 분들은 혼자 사는 것을 제대로 잘 즐기지 못하시는 경우들이 있고, 그 사람은 외로워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외로워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롭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외롭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외로움이요 빠이빠이 이거잖아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면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외롭다라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보다 결혼하고 나서가 더 외롭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결혼하면 이제는 외로움의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 외로운 거예요. 근데 왜 더 외로울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이 외로움을 풀 수 있는 대상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널려 있잖아요. 응? 내가 뭐 외박할 수도 있고, 뭐 어디 나가서 뭐 어디 놀러, 뭐 그 골프 필드도 뭐 내 마음대로 다닐 수도 있고, 뭐 허락 맡을 필요도 없고, 내 마음대로 이 외로움을 그 충족하고 또 풀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은 내가 이 사람하고만 또 이 환경 안에서 그 외로움을 풀어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막 그냥 뚜껑이 열리고 답답하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막 그 코로나19로 자가격리하면서 집에 붙어 있으면서 막 이게 터져서 이혼율이 그냥 팍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외로워서 결혼하는데 결혼하고 나면 더 외롭다라는 거를 결혼 전에 있는 사람들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냥 결혼하면 너무너무 좋겠다, 이 환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근데 결혼을 해서 그 외로움을 또 못 느끼는 경우들이 있어요. 못 느끼고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이제 10분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10분 다 된 것 같은데.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뭐냐면요, 연애할 때 첫 번째가 뭐냐면요, 검증을 해야 돼요. 검증. 이 사람이 정말 나랑 결혼을 해서 나를 외롭지 않게, 또 우리 서로가 외롭지 않게 평생 회로를 할 수 있느냐, 뭘 확인해야 되냐면요, 사람은 변해요. 바뀐단 말이에요. 언제 변하고 바뀌냐면요, 애절하고 절실하고 간절할 때 사람은 변해요. 배고파 보세요. 며칠 굶어 보세요. 막 제 본심이 막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애절하고 절실하고 간절할 때 또 이제 화장실 같은 거 막 그 화장실 급해 보세요. 막 사람이 막 그냥 어디 가서도 막 이렇게 사정하죠. 화장실 한번 쓸게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애절하고 절실하고 간절할 때 사람은 바뀌는데, 그거를 봐야 돼요. 그거를. 자, 언제냐면요, 4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그 사람이 길을 잃었을 때, 그러니까 데이트하고 연애를 할 때, 그 사람의 어떤 같이 뭐 영화 보고 맛있는 거 먹고 뭐 여행 가고 이제 이런 거만 하지 마시고, 그런 거 가운데서 이 4가지를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길을 잃었을 때, 사람이 길을 잃었을 때, 이성적인 사람은
딱딱딱 이렇게 판단을 해서 가요. 근데 이제 감정적인 사람은 폭발하죠. 아우 내가 이게 아니라 그랬잖아. 아유 내가 진짜 그냥 자기 이게 딱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잃었을 때 그 사람의 그 본심을 알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배고플 때 그 사람의 모습을 보세요. 그게요 결혼하고 나서도 평생이에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수중에 돈이 없을 때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하거나 어떤 사람은 뭐 이상한 어떤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데, 돈이 없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대처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이 술에 취했을 때. 사실 이제 술에 취하면은 이제 우리 그 자아 그 이고 기능이 이제 이렇게 탁 풀리면서 이 잠재돼 있던 어떤 트라우마라든가 이제 뭐 이런 잠재의식 속에 이런 것들이 밖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과거가 만약에 건강했다라면은, 자존감이 높다라면 이제 좋은 것들이 나올 텐데, 안 그러면 막 이제 개가 되는 거죠, 개가. 근데 그거는 결혼하고 나면은 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더 심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뭐 비염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좀 추워요. 그래서 그 모습은 결혼 후의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요 네 가지, 길을 잃었을 때, 돈이 없을 때, 배고플 때, 그 다음에 술에 취했을 때, 이 네 가지의 모습을 보라고요. 이 네 가지의 모습을 보시고 완벽하다 그러면 결혼을 하셔도 돼요. 그러면 외롭지 않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네 가지가 다 충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연애하는 분들한테 물어봐요. 이 네 가지를 잘 어떠냐 보면은 다 만족스러워요. 다 만족스럽대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랑의 콩깍지가 씌우면은 그런 것들도 잘 안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네 가지를 좀 보게 하고, 요 네 가지가 만약에 안 보인다면, 사랑의 콩깍지 때문에 안 보인다면 두 개를 더 보너스로 좀 드릴게요. 한번 A4 용지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가지고 1번부터 15번까지 번호를 매기시고, 내가 당신을 좋아하는 이유 15가지를 쓰시는 거예요. 15가지. 그러니까 너는 나를 좋아하는 이유 15가지, 나는 너를 좋아하는 이유 15가지,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는 이유 15가지를 쓰시는 거예요. 15가지를 쓰고 서로 이제 바꿔서 보는 거죠.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예를 들어서 영화배우 뭐 전지현을 닮아서, 그러면 이 사람은 영화배우 전지현을 좋아하는 거지 날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지현을 좋아하는데 비슷한 나를 대리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나의 것들을 어떤 재능이라든가 나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좋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상상 속에, 이상 속에 그것들을 끄집어내서 대입을 시켜서 좋아한다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만 보셔도 좀 알 수가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15개씩이나 써요? 너무 많은데. 자, 15개씩이나 써요? 너무 많은데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으세요? 15개밖에 안 쓰나요? 더 쓰면 안 되나요? 이 정도 돼야 되잖아요. 종이 한 장 더 주세요라든가 이 정도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정말 이 3개, 5개도 정말 힘들게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커플은 좀 아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랑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늘 그 서로 교환하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좋아하는 마음도 내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 15가지를 써서 서로 바꾸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제는 그거까지 다 됐어. 이제 그 앞에 4가지도 성공적, 그리고 이제 좋아하는 이유도 성공적. 마지막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이 사람하고 꼭 결혼해야 되는 이유 15가지를 쓰는 거예요. 결혼해야 되는 이유 15가지. 그러면 조금 더 현실적으로 다가가요. 뭐냐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 그 부모님을 잘 모실 것 같아서. 그거는
결혼하는 이유가 아니잖아요. 아니 부모님을 잘 모시려면 무슨 뭐 요양원 요양원 요양사하고 결혼하지 왜 나랑 결혼을 해? 응?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서 굉장히 자기의 이게 쓴다라는 것은 자기 그 내면의 것들이 투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도 어떻게 보면 그 투사에 의해서 보여지는 거죠. 왜? 거짓말을 하면은 그 삶이 그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행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행동하는데 이렇게 썼어. 그러면 그건 언행불일치잖아요. 세상에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언행불일치가 되는 사람이거든요. 자, 그래서 꼭 결혼해야 되는 이 15가지 응? 써서 그것도 서로 바꿔보면서 이 사람이 왜 나하고 꼭 결혼해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좀 이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시면 가장 좋고 더 확실한 거는 종합검사가 있어요. 종합검사. 응? 뭐 내면 반응 검사, 그 사람 내면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분노 조절 검사, 그 사람이 어떤 그 분노를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관계성 반응 검사,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SCT 검사, 그 다음에 이제 MBTI 검사, 그 다음에 인생 우선순위도 검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검사들을 딱 해보면요, 두 사람이 맞춰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전혀 맞지 않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 검사의 그 7, 80%가 투사적 검사예요. 검사에는 이제 필사적 검사와 투사적 검사가 있는데, 필사적 검사는 뭐 MBTI 같은 거 있잖아요. 읽고 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나, 뭐 읽고 뭐 4개 뭐 애니어그램 같은 거 뭐 몇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나, 이제 이거는 필사적 검사인데, 투사적 검사는 뭐 그림을 그려보세요, 아니면 뭐 SST 검사처럼 뭐 단어를 뭐 이렇게 문장을 뭐 만들어 보세요라든가, 뭐 생각하는 걸 한번 써보세요라든가, 이런 게 투사 검사인데, 사실 투사 검사 거의 저는 8, 90% 저는 정확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의 투사 검사를 80% 이상을 해요. 7, 80%. 그리고 이제 필사적 검사는 이제 20, 30%하고, 그리고 이 투사적 검사의 50% 이상은 다 제가 개발한 검사들이에요. 뭐 내면 반응 검사라든가, 뭐 인생 우선순위도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제가 개발한 검사들인데, 어쨌든 그런 검사를 해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이게 뭐 사주 보고 뭐 궁합 보고 뭐 이거보다 더 훨씬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하면은 이혼율이 아주 현격하게 줄죠. 제가 옛날에 이제 커플 매니저와 심리 상담사가 함께하는 결혼 정보 회사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아주 매칭이 굉장히 잘 되고, 뭐죠, 이렇게 컴플레인도 굉장히 적고, 뭐 소송도 굉장히 적고, 아무튼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자, 보세요. 부부가 행복하려면, 이거 다음 시간에 할까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 자, 부부의 행복한 결혼 생활은 제가 또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만들어서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결혼하기 전이 중요하죠. 결혼하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 어떤 뭐 본심이 드러나고, 뭐 그 사람의 진심을 알게 되고, 뭐 그러면은 본심을 알게 되고 그러면은 벌써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해드리고요. 결혼하기 전이라면은 요 부분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을 하셔서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모습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 홍차가 제일 맛있어.